네, 매일 아침 지나치지 말고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 저희 한동희 기자가 뽑아온 세 가지 뉴스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한동희 뉴스토마토 볼통통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한 기자님 어머님이 아드님이 이렇게 방송 등극한 게 너무 기뻐가지고 이 재킷 사주셨다고. 너무 예쁘네요. 네. 어머니 감사드려요. 네. 혹시 월급 타면 어머니께 용돈도 드리십니까? 아니요, 요즘에는 잘 안 드리는데 드려야겠네요. 어머니는 드리세요.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인사 잘했죠. 자, 첫 번째 이슈 한번 보겠습니다. 아, 저 어제 사실 이 뉴스 보고 혈압이 오르더라고요. 아, 저는 공인도 아닌데, 결혼하기 전의 일인데, 뭐, 돋보이고 싶은 욕심에 죄라면 죄겠죠. 이거 정말 역사의 길이 남을 명 발언 아니겠습니까? 무슨 내용인지 설명 좀 들을까요? 그러니까 어제 김건희 씨가 YTN 인터뷰를 통해서 해명을 한 과정이 있었는데요. 네. 이 과정조차 이제 거짓이라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004년 게임산업협회 설립에 이제 이력서에 기재를 했는데 이 기재 자체도 잘못돼 있었고 여기서 정책실장 및 사무국장을 5년 동안 재직한 분이 이제 최승훈 씨인데 페이스북을 통해서 김건희라는 분과 근무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다 이렇게 증언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본인을 소개하면서 일단은 게임산업협회 전신 게임산업연합회에서 2002년부터 사무국장으로 재직했고 2004년에 게임산업협회가 설립되면서 이 5년 동안 있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만약에 2002년부터 근무했다 이 부분을 잘못 기재했더라도 아니면 그 전에 있던 단체에서 했더라도 이 부분이 전혀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고요.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해봅시다. 우선 윤석열 후보의 부인인 김건희 사모가 어제 YTN하고 인터뷰한 게 드디어 나왔어요. 그랬는데 여기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김건희 씨가 수원대학교인가요? 네, 맞습니다. 겸임 교수로 지원하기 위해서 제출한 이력서에 기재된 내용이 가짜냐 아니냐 이게 핵심이었잖아요. 예. 자,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본인이 게임산업협회에서 2002년부터 뭐 2004년까지 근무했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네. 알고 봤더니 그 당시에는 이 협회가 설립도 되지 않았었다. 네, 이게 첫 그렇습니다. 번째 이슈. 네. 두 번째 이슈는 무슨 애니메이션 대상인가를 수상했다고 다 되어 있었는데 그런 사실 자체가 없었다. 예. 그러니까 출품한 적도 없었다는 거죠. 네. 그 개명하기 전에 이름 뭐든 간에. 네. 또 하나는 본인이 뭐 상을 탄 것으로 되어 있는 두 개의 것도 본인이 한 게 아니라 다른, 그러니까 같은 동료, 뭐 다른 직원들 네. 회사에서 회사 차원에서 받은 것이었기 때문에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 부풀려졌다 뭐 이런 내용. 예, 이런 그렇습니다. 거죠. 그래서 수상 경력 관련해서 2004년 서울국제 만화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대상 부분이 있는데 네. 이 부분 작가가 인터뷰를 직접 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네. 이 작품이 왕우심청이라는 작품인데 넬슨 신 감독입니다. 근데 전혀 관여도 없었고 모르는 사람이고 네. 이거 혼자 제작을 했다. 이렇게 밝힌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완전한 거짓말로 드러난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국민의힘 쪽에서 이력서에 게임산업협회 명의 재직증명서가 첨부돼 있다라고 네. 얘기를 했습니다. 해명을. 근데 이 부분도 이제 최승훈 씨에 따르면은 그런 적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대직증서를 발급해 준 적이 네, 없다는 예.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정치적인 이런 거 상관없이 우리 게임산업협회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이 부분을 밝혀야겠다 하고 내용을 밝힌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김건희 씨는 믿거나 말거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억나지 않는다. 네. 믿거나 말거나 난 기억나지 않는다. 확인 중에 있다. 아니 본인이 적었는데 무슨 확인 중에 있는지. 그리고 믿거나 말거나가 여기서 왜 나오는지. 게임산업협회라고 하는 것은 2004년 이후에 설립이 된 것인데 여기에 지금 최 씨가 내가 5년간 협회에서 근무했는데 기획실이나 뭐 기획이사라는 직함은 존재하지도 않는다. 김건희라는 사람은 우리 협회 다닌 적이 없다. 네. 그랬더니 윤석열 후보 어제 관용클럽 토론에서 토론하다 말고 얘기 나오니까 부분적으로는 모르겠으나 전체적으로는 맞는 얘기 했는데 왜 그러느냐 이렇게 네.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유이님, 나 뒤로 넘어가는 줄 알았어요. 자, 개독교 개혁님, 이 땅이 검찰만 사는 땅입니까? 검찰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정말 저는 솔직히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섬소녀님, 부창부수 아닙니까? 오비완님, 입만 열면 자동으로 거짓말이 줄줄 나온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이게요, 재직증명서는 그 협회에서는 만들어주지 않았겠죠. 그 당시 협회가 없었으니까. 네. 그랬는데
제도증명서가 좀 있었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문서 위조잖아요, 원칙적으로는. 예. 그런데 사문서 위조인데 죄라면 죄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제도증명서 이게 지금 시효가 지나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처벌이 안 되니까 예. 내가 결혼하기 전에 일인데 내가 진학하기 위해서 쓴 것도 아닌데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회피하고 있다. 이것도 좀 이해가 안 가고요. 왜 이러는 거예요? 기자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해요? 지금 저는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다들 모두가 얘기하고 있고요. 뭐 국민의힘 출입하거나 민주당을 출입하던 모든 네. 기자들이 이 부분에 네. 대해서는 명확한 리스크고 이 부분이 정확하게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아니 그 조국 장관 따님 조민 씨에 대해서 그렇게 난리 날 쳐갖고 결국 4년형을 선고받았는데 그것하고 비교해봤을 때는 뭐예요? 그러면? 뭐 김의겸 의원도 이제 같은 얘기를 했는데 부산대 결정 이제 부산대 입학 취소 결정과 지금 이게 뭐가 다르냐. 네. 김건희 씨 해명 과정에서도 저희가 이제 초빙 교수로 오면서 남들한테 피해 준 게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조민 씨 입학 취소 당시에도 그 표창장에 영향이 없었고 이런 부분들이 분명하게 밝혀졌는데 지금 뭐 본인들 윤석열 후보나 김건희 씨나 본인들의 얘기에 대해서는 되게 억울하다는 입장을 계속 보이고 이게 있고 뭐가 억울하다는 거예요? 뭐 그 장모 요양병원 사건에 대해서도 과잉 수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본부장 의혹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백한 선거 개입이다. 뭐 본인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자, 대답하고 윤석열 있습니다. 후보는 어쨌든 기자들이 질문하니까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허위가 아니다라고 계속 강변하고 있고요. 수상도 완전히 날조된 거 아니다. 국민대 박사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서는 표절로 나온다면 뭐 성격상, 제처 성격상 스스로 반납할 것이다. 그렇지만 듣기로는 논문 써머리에 대해서 과오가 있을 뿐이지 실제는 베껴 쓴 게 아니라고 하더라 라고 말했답니다. 판단은 우리들의 몫입니다. 국민이 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 더 이상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보시죠. 이 이슈도 되게 이상해요. 예. 자, 국민의힘 대선 후보인 윤석열 후보 최저임금제 주 52시간제 탄력 적용 관련해서 조금 약간 지난번 발언을 조금 뒤로 물러서는 듯한 느낌이 좀 드는 발언을 하긴 했습니다. 예. 예, 뭐예요? 그동안 이제 최저임금제와 주 52시간제 탄력 적용 부분에 대해서 뭐 오해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해명을 했는데 네. 어제 사실 관훈 토론회는 미리 준비를 하고 정돈된 말을 하는 자리인데 네. 이 자리에서 최저임금 부분에 대해서 최저임금 180만 원, 200만 원이라고 하면은 나는 150만 원으로도 충분히 일할 용기가 있느냐고 하고 싶은 사람들에 대해서 일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불량식품을 섭취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필요한 사람. 이 부분과 상통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굉장히 노동 간의 위험한 부분이라고 지금 다들 보고 있는 그러니까 상황입니다. 52시간제는 되돌릴 수 없는 거다. 그러니까 그건 지켜야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그래도 그렇게 그런 그 법의 최소한의 규정을 넘어서라도 일하고 싶다는데 일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네. 또 최저임금 안 받고도 일하고 싶다는데 일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지금 얘기를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검사 출신이 할 수 있는 말이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에서 정한 거는 최저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최저한의 기준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안 지키니까 돈 없는 사람들을, 돈 있는 사람들이 돈으로 누르면서 너네 이거 없으면 못 사니까 내가 이거 줄 테니까 먹고 살아.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억누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아라라고 최저한으로 만들어 놓은 룰인데 그거를 못 지키게 하는 상황을 용인하겠다? 이게 대통령이 될 사람의 가치관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우리 PD가 자꾸 넘어가라는 거예요. 자꾸 이 귀에다 대고. 왜 그러는 거예요, PD님? 그러지 마세요, 정말. 내가 말을 못하잖아요. 말을 못하게 해요, 우리 PD님이. 자, PD가 왜 그러겠어요? 자기도 먹고 살려고 그러겠지. 이해합니다. 자, 세 번째 이슈 네, 보겠습니다. 이제 이재명 후보가 코로나19 이제 계속해서 이제 상황이 악화되는 것 관련해서 어제 긴급 성명을 냈습니다. 그래서 즉각적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정부에 요청을 했고요. 네. 지금은 일단 일상 회복을 잠시 멈추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위중증 환자가 900명대 돌파하기도 하고 중증 병상 가동률이 이제 82.6%를 넘어서면서 이제 상황이 급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리두기를 강화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관련해서 정부도 이번 주 중 17일 정도에 일상 회복을 일시 멈춤을 하고 4명에서 5명 정도 인원 제한을 두고 소상공인 보상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힘든 상황이어서 이재명 후보 일상회복 잠시 멈춰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어제 냈습니다. 자, 나나님께서요. 저 이거를 두고 읽어드려야 되겠어요. 나나님께서 윤석열 후보에게 150만 원 받고 그 일 해보라고 하세요. 본인이 해봐야 알죠. 라고 얘기하셨고요. 우리 PD님이요. 저 압력받은 거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서영교 의원에게 말씀하실 기회를 더 드려야 되기 때문에 말을 좀 그만하라고 한 겁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먹고 삽니다. 네, 자 여기까지 오늘은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잠시 후 서영교 의원과의 대담으로 돌아오겠습니다.